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말, 이젠 옛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 마취제 어떤 약물입니까? 네, 애토미데이트는 전신 마취제입니다. 단시간 30초에서 60초가량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할 때 초기에 유도할 때 쓰는데요. 네. 이게 의존성이 강해서요. 네.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근심 걱정을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고 잠도 좀 잘 수 있어서 남용이 많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더 기분이 처지기 때문에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근육 경련이 심해가지고 네. 후두 경련이라면 질식사할 수도 있고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곧 마약류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차단 효과가 좀 있을까요? 마약률이 지정이 되면 엄격히 관리되기 때문에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등록이 되면서 대체제로 애토미데이트를 남용하게 됐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마약류로 등록을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약류로 등록이 됐죠. 네.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이제 마약 범죄 개수라는 게 있어서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얼마나 되느냐. 20이 넘어가면은 위험한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이미 10,000명이 넘었고 최근에는 27,600명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국가로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2024년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마약 사범이 실제로 마약 유통되는 마약류는 17.6%가 증가를 했고요. 30대 이하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요새 예전에는 제가 마약 환자를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혼자서 둘이서 몰래 숨어서 했는데 요새는 20대, 30대, 특히 10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모여서 한다는 거죠. 파티하듯이 하고 클럽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아주 그냥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수치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죠. 네. 실제로 검거되는 사람들 숫자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암수범죄라 그래서 실태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30배를 봐요. 그러니까 3만 명이 검거되면 한 90만 명이 남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건 불법 네. 마약류인 경우고요.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 더 많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100배 정도 보기 때문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지금 각종 마약류에 중독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서 치료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년 전에 비해서 20대가 4.5배 증가했고요. 10대는 50배가 증가했습니다. 10대 증가세가 너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30대 이하가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발달하고 사회생활 하기 전에 미리 중독이 돼서 남은 100세 시대인데 말이죠. 남은 7, 80년을 중독의 늪에서 헤맬 생각하면 끔찍하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단속 효과가 별반 없는 걸까요? 마약류 중독이라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투약자들은 중독에 대한 치료를 해서 회복을 시키거든요. 물론 이제 공급사범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투약사범들은 중독이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벌 준다 그래서 그 질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치료를 해야 재범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치료 재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마약 중독은 질병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세상에 중독되고 싶어서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만 좋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자고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독은 재발이 되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약을 못 끊어서가 아니라 끊기는 쉬운데요. 이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재발 때문에.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돼야 된다. 뇌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네. 쾌감 중추에 일시적인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평생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 부위를 파괴시키고 정신병을 유발시키는 게 마약류입니다. 치료 재활을 위한 기반은 지금 충분한가요? 많이 부족하죠.
치료보 지정병원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은 몇 군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민간 병원에서 지금 조금씩 마약 환자를 보려는 데가 늘어나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없고 다행히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입원과 외래 치료를 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재활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재활 시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 재활 시설이 3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활 센터를 확산시키고 많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마약 중독은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까? 저는 완치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란 개념은 안 쓰지만은 평생 재발한 짓을 관리하는 건데요. 네. 관리를 잘하면요.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치료받으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약의 중독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데 왜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건 중독은 전염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안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나 당국에 하시고 싶은 제언이 있으신가요?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방하는 방법도 그냥 무서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한 번만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재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시키고 네. 암처럼 암세포 하나로 시작이 돼서 말기 암까지 가듯이 중독도 한 번으로 시작된다는 거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치료가 중요한데 지금 마약 사범이 3만 명씩 검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부터 제대로 치료하는 접근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중독이 되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 내에 이런 예방센터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예방 활동하고 또 후배들 예방 교육하는 이런 동아리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해서 네. 예방 활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언론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이게 언론의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국민들한테 이 마약류 중독이라는 게 범죄라고만 보지 말고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치료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질병이라는 개념을 많이 알려주시고 네. 치료 재활의 필요성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